공간과 입체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. 도형 문제는 어렵다고 했죠. 왜냐하면 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. 즉, 외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. 도형 문제는 대부분. 영어는 영어 단어를 외우면, 단어를 알면 답을 쓸 수가 있죠. 그런데 도형엔 외울 게 없습니다. 외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안 풀립니다.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수학 단원 중에 도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도형 문제는 중요합니다. 왜? 공간 지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5학년 때 직육면체 할 때 전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. 중학교 가면 가장 먼저 IQ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. 인텔리전스 코오션트라고 지능 지수입니다. 지능 지수를 테스트를 하는데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할 거예요. 그때 도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전개도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에 배울 쌓기나무, 블럭이라고 부르죠. 그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IQ 테스트에 나와요. 그리고 대기업 입사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. 인적성 검사, 인성과 적성검사. 적성검사 할 때 공간지각 능력, 전개도와 이번 시간에 배울 쌓기나무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. 5학년 전개도일 때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죠. H그룹, 공간지각, 인적성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전개도. 이런 게 나와요. 수학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대기업 취업할 때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은 중요합니다. 외울 것이 없지만 중요한 단원이다. 그렇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, 공간 지각 능력은 IQ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달라요. 그래서 그냥 문제만 눈으로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봐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 능력이 올라갑니다. 다른 방법은 없어요. 외울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접해보기를 바랍니다. 본론을 들어가서 이번 시간엔 쌓기나무를 배웁니다. 유치원이나 아주 어렸을 때 종이로 된 블럭 가지고 놀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블럭을 쌓고 그러고 놀았을 것 같아요. 저도 저희들에게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쌓기나무, 블럭이라고 부릅니다. 여러 개니까 복수 예스가 붙은 거예요. 블럭스. 인도에 보면 돌로 된 직사각형 모양의 돌들이 나와 있죠. 그런 것을 오도블럭이라고 불러요. 블럭. 이런 것들을 다 블럭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쌓기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첫 번째, 모양 그리기. 이 쌓기나무를 보고 위에서 본 모양, 앞에서 본 모양,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. 위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보죠. 이 블럭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높이는 안 보이죠. 높이는 안 보이고 이렇게 T자형으로 보일 겁니다. 위에서 바라보면. 도형은 설명하기도 힘들어요. 이해해줘야 됩니다. 위에서 봤다. 위에서 보면 이렇게만 보인다. 이렇게 튀어나온 건 안 보이겠죠. 위에서 바라보면. 그리고 앞에서 바라보면 튀어나온 게 안 보이죠. 그냥 일직선이고 일직선이다.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. 그리고 옆에서 본다고 치면 첫 번째는 한 칸밖에 안 보이겠죠.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도 안 보일 거고 그냥 한 칸인 거고, 두 번째 칸은 세 칸, 세 번째는 없죠. 그래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블록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, 앞에서 본 모양,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. 다양한 블록이 있겠죠. 학교에서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. 딴짓 하지 말고 다양한 도형의 윗모양, 앞모양, 옆모양을 꼭 그려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많이 그려봐야 돼요. 두 번째, 쌓기나무 개수 구하는 방법입니다.
첫 번째,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쓰는 방법입니다.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죠. 위에서 본 모양은 이런데 개수를 쓰는 겁니다. 1개, 여기도 1개, 여기도 1개죠. 여기는 3개죠. 이렇게 표시를 한다. 왜 표시를 하냐? 다 더하면 몇 개죠? 6개. 블록이 몇 개? 6개 있다.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.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에 따라 그 칸에 개수를 쓰고 셀른다. 물론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. 이렇게 세는 게 더 빠르죠. 빠른데 복잡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. 셀르다가 또 셀를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겠죠. 그럴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. 이렇게 간단한 것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셀르면 되죠. 3개, 3개, 6개. 바로 알 수 있지만 복잡한 도형일 때는 이런 걸 쓰는 게 정확하다.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층별로 모양을 그린 겁니다. 블록이 3층이죠. 1층은 이런 모양이죠. 맨 밑에 거를 1층, 두 번째 거를 2층, 맨 위를 3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. 2층은 얘 하나밖에 없죠. 이렇게. 3층도 얘 하나밖에 없죠. 여기다 그리면 안 돼요. 지금 두 번째 칸밖에 없어요. 세 번째 칸은 없습니다. 그래서 3층도 하나만. 이런 식으로 층별로 그릴 수 있다. 역시 마찬가지로 4개, 1개, 1개니까 6개. 개수를 구하고 모양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. 세 번째, 쌓기나무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의 개수. 교과서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제에 이런 게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직선으로 된 쌓기나무 3개가 있습니다. 이 3개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죠. 그냥 옆에 하나 붙이면 4개가 되겠죠.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하나 붙여도 되겠죠. 그리고 가운데에 붙여도 되고, 그리고 여기에 붙여도 되는데 여기에 붙인 것은 얘랑 같죠. 그래서 일직선으로 된 3개의 쌓기나무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몇 개? 3개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니은자 모양의 쌓기나무 3개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생각을 해보죠. 메꾸면 되죠, 하나. 그리고 앞쪽에 하나, 그리고 이쪽에 하나 붙여도 되고, 여기 붙여도 되죠. 그리고 위에 하나 쌓고, 한 칸 앞으로 당겨서 쌓고, 이쪽으로 쌓고,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뒤집어서도 만들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니은자 모양 쌓기나무 3개에다가 블록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의 수는 7개. 그런데 얘 모양하고 같죠? 그리고 얘 모양하고 얘 모양이 같습니다.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 모양이 되죠. 얘 2개는 같고 얘 2개도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은 모양 2개를 빼고 계산하면 1개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개. 그래서 쌓기나무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의 개수는 8개다.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거 그냥 외우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.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길 바랍니다. 이런 모양일 때는 3개, 이런 모양일 때는 7개. 그냥 쌓기나무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의 개수를 물어보면 8개. 이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봤듯이 이번 시간엔 외울 것이 없습니다. 외울 것은 없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.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, 무슨 생각을 못했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. 부족한 부분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힐 수밖에 없어요. 초급, 중급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번 단원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.